so thankfully. 반갑습니다. 들으면서 생각의 자리를 비우거나 때로는 채워가는 CEO의 아침 도서관입니다.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책 제목이 너무나 D급 수준인 것 같아 포스트잇으로 제목을 가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 읽고 난 이후 주변 지인들한테 추천하게 되는 책입니다. 서점 진열대에서 무심하게 들었던 책인데 읽는 동안 아마 가장 많이 밑줄 그으며 읽게 된 보석 같은 내용이 많은 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그맨이 작가라고 의심으로 읽기 시작하여 고명한 입의 본업을 잊게 만들 정도로 한 장 한 장,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이 모여 글이 되고 문장이 될수록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깊이와 설렘이 모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챈서TV CEO의 아침 도서관 첫 번째 책으로 선정했습니다. 생각의 전환을 만드는 독서 내공 세 번째 이야기 전. 첫 번째 139페이지 이른 아침 도서관에 고급차가 많은 이유. 뻔한 이야기라고 건너뛰지 말고 잘 들어보라. 아침형 인간 책에는 이른 아침 출근하는 차 중에 고급차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소개된다. 이른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중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내가 자주 가는 남선 도서관에도 고급차가 많다. 특히 도서관이 문을 여는 시간에 가면 고급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다.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고급차들은 사라진다. 그 차의 주인들은 오전에 도서관에서 1시간 정도 독서를 하고 나서 그날 할 일을 위해 도서관을 떠나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오전에 도서관에서 1시간 동안 독서를 한 다음 본인의 일을 위해 떠나는 사람. 과연 이 사람이 실패할 수 있을까? 절대 없다. 하루를 완벽하게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끌려다니며 살지 않는 사람들이다. 자기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들이다. 도서관 독서의 핵심은 도서관을 오고 가는 것이다. 이른 아침 문 여는 시간에 맞춰 도서관에 가보라. 집을 나서면서 이미 기분이 좋아진다. 난 남들이 자고 있을 때 도서관에 가는 사람인 것이다. 자존감이 일단 높아진다. 도서관 가는 길엔 창의적인 생각만 하게 된다. 도서관에 가면서 오늘 저녁에 술 마실 생각을 하진 않는다. 도서관 가는 길엔 좋은 생각들만 떠오른다. 그날 읽을 책 내용과 함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날 할 일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고 현재 자신의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떠오르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난다. 도서관 가는 길의 위력이다. 도서관이 멀다고 핑계대지 마라. 멀수록 좋다. 난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때마다 도서관을 오고 가는 길에 돈을 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 많이 만들었다. 물론 도서관에서 읽은 책이 좋은 생각의 재료가 되었다. 당신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변을 둘러보라. 아마 좋지 않은 에너지가 꽉 차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을 역전시켜야 한다. 말로만 오늘부터 행복하게 살 거야. 오늘부터 열정적으로 살 거야. 오늘부터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 거야. 라고 외친다고 해서 바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결심을 했으면 행동을 바꿔야 한다. 당신의 상황이 안 좋아진 건 대부분 용기가 없어 도전하지 않았거나 미루면서 행동을 옮기지 않아서다. 이 모든 안 좋은 행동을 한번 바꿔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른 아침 도서관 가기다. 아무리 우울한 사람이라도 이른 아침에 도서관에 3번만 가면 활짝 웃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지금 뭘 해야 할지 앞길이 막막한 사람은 이른 아침에 도서관에 가라. 뭘 해야 할지 스스로 알게 된다. 일단 도서관에 가서 아무 책이나 읽으면 된다. 심지어 책을 안 읽어도 된다. 그냥 열람실 의자에 앉아 있어라.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지는 대신 희망차고 긍정적인 생각이 당신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이른 아침에 도서관에 가라.
이보다 확실한 성공의 방법은 없다.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당신이 이라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바로 이른 아침 도서관에 가는 것이다. 정말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른 아침에 골프장에 가는 차들, 새벽같이 가는 차들 봐보십시오. 정말 좋은 차들 많이 가고요. 도서관에 가보십시오. 정말 좋은 차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말에 공감합니다. 자, 또 내일부터 도서관에 가는 차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글입니다. 143페이지 딱 한 줄만 챙기자. 참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공감하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좀 좋을 겁니다. 책을 다 읽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평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책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터라 독서와 관련된 고민 상담을 종종 받곤 한다. 그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책을 읽긴 했는데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목적 없이 책을 읽은 탓이다. 나 같은 경우에는 딱 한 줄만 가지겠다는 마음으로 읽는다.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도 지금 내 인생에 도움이 된 단 한 줄만 찾는다. 수천 페이지가 넘는 사기열전을 읽고 남긴 한 줄은 내가 남에게 준 것은 바로 잊어버리고 남에게 받는 것은 꼭 기억하고 살자였다. 그렇죠. 1700페이지 분량의 돈키호테를 읽고 나서 행운은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노력과 용기는 빼앗지 못할 것이야 라고 한 줄을 간직했다. 똑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에 따라 간직해야 할 문장이 다르다. 내 문장을 찾아야 한다. 딱 한 줄이면 된다. 욕심 부리지 말자. 한 줄만 가지겠다고 마음 먹으면 오히려 여러 문장이 내 속으로 들어온다. 참만 멋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다르다. 그래서 여러 번 읽어야 한다. 그러니 일단 한 줄만 챙기고 나중에 다시 읽으면 된다. 처음 삼국지를 읽었을 때 기억에 남는 건 관우, 장비, 조자룡, 여포 등 싸움 잘하는 장수들이었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유비, 조조 같은 1인자들이 눈에 보였다. 세 번째 읽었더니 제갈공명, 방통, 사마이, 주유 같은 책략가들만 보였다. 책 한 권을 한 번에 모두 흡수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해보라. 저자는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 수백 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 이걸 한 번에 모두 흡수할 수는 없다. 지금 본인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내게 가장 도움이 되는 한 줄만 가지겠다는 마음으로 읽어보라. 집중력이 훨씬 강해진다. 책 한 권에서 한 줄만 가지면 된다. 책이 알려주는 수많은 지침을 모두 따를 수는 없다. 책이 알려주는 한 줄의 도움을 받아 내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면 된다. 이렇게 한 줄, 두 줄 쌓이면 세상을 보는 직관이 높여진다. 결국 일하는 모든 순간이 즐거워지고 돌아보면 통장에는 돈이 가득 차 있는 선순환적인 삶을 살게 된다. 맞습니다. 정말 책을 읽고 나서 덮기 전에 그렇죠. 한 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책에는 어떤 거구나, 어떤 거. 정말 그렇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부터 사실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러면은 책을 읽을 적에 하루 이틀 걸려서 읽을 때도 있겠죠. 그렇죠? 다시 돌아보게 되게 되면 한 3시간, 그 다음에 2시간. 어떨 때 보게 되게 되면 책만 두루룩 했는데도 그 내용이 들어와서 그럴 때가 있죠. 맞습니다. 이 저자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페이지 146페이지 내가 고전을 읽는 이유 해서 내가 고전을 읽는 이유는 세뇌당하지 않을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서다 라고 저자는 처음에 운을 띄웠습니다. 자, 페이지 147페이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미디어에 세뇌당한 뇌를 가지고 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자본주의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모두가 마찬가지다. 하지만 똑같이 태어났지만 달라질 수 있다. 세뇌당에 멍해져 있는 뇌를 고전의 맑고 날카로운 생각으로 찌르면 된다. 자본주의 이전의 대로 돌아갈 수 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뭘 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세뇌당한 뇌는 직관이 없다. 보거나 듣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이 직관이다.
그런 직관이 없기 때문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설명해 주는 미래를 따라 살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렇게 끌려다니면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자유가 없는 삶은 시간이 빨리 간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린아이 때는 그래도 세상에 물들지 않아 생각을 한다. 호기심이 있다. 호기심은 내 안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생각이다. 나이가 들수록 호기심이 사라진다. 주입된 생각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좋다. 이게 좋다. 저 직장이 안정적이다와 같은 말이다. 세 번째, 세뇌당한 내는 스스로 생각할 수 없다.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은 용기가 없다. 용기는 스스로 내리는 판단에 확신이 설 때 생긴다. 용기가 없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다. 남이 시키는 일만 하기 위해서 늘어서 있는 줄에서 용기 있게 뛰쳐나가야 내 삶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럴 용기가 없다. 네 번째, 세뇌당한 뇌는 겁쟁이를 만든다. 결국 죽음 앞에서 알게 된다. 죽음이라는 송곳은 세뇌당한 뇌를 찔러 정신을 차리게 하는 유일한 생각이다. 고전은 이미 죽음 앞에 가본 자들의 생각이다. 그 중에서도 수천 년 동안 가려내고 가려내진 날카로운 생각이다. 고전을 읽으면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 난 30대에 교통사고로 죽음 앞에까지 가봤다. 그때 느꼈던 후회 때문에 고전을 읽는다. 참 고전 정말 좋죠. 또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또 있네요. 그래요. 고전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 시간 됐을 적에 접해보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페이지 149페이지 생각의 차이가 수입의 차이를 만든다. 직장인들을 생각해보자. 직급이 높을수록 연봉이 높은 이유는 직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생각하는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오랜 경험이 생각의 높이를 만들어내고 그 생각의 높이를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다.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의 생각의 높이를 3이라고 하고 이거 생각지수라 하자. 생각지수가 3에서 10으로 올라가면 연봉이 1억이 된다. 연봉 3천만 원을 1억 원으로 올리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두 알 것이다. 이 시간을 가장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독서를 통해 생각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죠. 자,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용기는 생각의 높이에서 생긴다. 이미 자신은 연봉 3천만 원짜리가 아님을 안다. 내가 뭘 만들어서 팔면 사람들이 좋아할지도 안다. 회사에 남아 연봉이 언제 오를까 눈치 보며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생각의 임금점을 뚫어야 선순환으로 살 수 있다. 남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내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그대로 살 수 있다. 자, 이자의 생각 지수를 올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얘기해보자. 생각의 차이가 인류를 만든다. 그래서 이동규 교수가 언급한 검색보다 사색이 그 방법이다. 핸드폰을 던지고 손에 책을 드는 것이다. 검색보다 사색이다. 핸드폰 보면서도 사색할 수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 마라. 생각의 질이 다르다. 그렇죠. 자, 공부머리 독서법의 저자 제스피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평소 생각을 길게 하지 않아요. 주로 오늘 뭐 먹을까? 뭐 입지? 여친이 삐졌나? 왜 카톡 확인을 안 하지? 라고 하는 거죠. 맞는 말이다. 인생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때도 1시간 이상 생각하기 힘들다. 하지만 책을 2시간 읽으면 2시간 동안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래 생각해야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다. 당신은 2시간 동안 계속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과 매일 새벽 2시간씩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겠는가? 생각의 차이가 곧 수입의 차이인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독서이다. 왜 그럴까? 책은 계속 질문을 던진다. 책을 읽는 내내 나의 뇌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생각이 날카로워지고 예리해진다. 이렇게 단련된 날카로운 생각으로 임계점을 뚫고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다. 독서는 휘발유고 동영상
강의는 엔진 오일이다. 나르는 자동차가 빨리 잘 달리고 싶다면 휘발유가 가장 중요하다. 엔진 오일은 가끔 보충해주면 된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책은 당신으로 하여금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자크 마크 트웨인의 말이다. 참 여기도 참 좋은 글입니다. 네. 페이지 154페이지 10쪽 독서법. 책을 읽는 게 쉽지는 않다. 나 역시 수많은 방법으로 독서를 해봤다. 지금 추천하는 독서법은 독서 초보자도 재미있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독서법의 이름은 10쪽 독서법. 책 한 권을 딱 10쪽씩만 읽는다. 단 한 권만 읽는 게 아니라 여러 권을 동시에 읽는다. 독서 초보자에게는 5권을 추천한다. 각 책마다 10쪽씩 읽으면 하루에 50쪽을 읽는 것이다. 더 읽고 싶어도 참는다. 딱 10쪽만 읽는다. 궁금해도 참는다. 그래야 내일 독서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즐겁게 독서할 수 있다. 이렇게 독서에 취미를 붙여가다가 자신감이 생기면 하루에 읽을 분량을 6권, 7권으로 늘린다. 내가 이 독서법을 실천하는 과정은 이렇다. 시작. 1번 시작. 하루키의 입을 빌리자면 어느 날 돌연 뭔가가 눈앞에 쓱 나타나고 그것에 의해 모든 일의 양상이 확 바뀐 느낌이라고 한다. 이런 느낌으로 시작했다. 하루 10쪽씩 30권 읽기 나만의 독서법이 생겼다. 2. 왜 10쪽인가? 모든 책이 첫 10 내지 20쪽은 누구나 쉽게 읽는다. 속도도 빠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도가 느려진다. 지루해진다. 매일 새로운 느낌, 처음 책을 접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 나는 여러 권의 책을 10쪽씩 읽는다. 3. 선정 방법. 분야를 다양하게 섞어야 지치지 않고 읽을 수 있다. 사람마다 읽기 힘든 책이 있고 편한 책이 있다. 읽기 힘든 책 중에 꼭 읽어야 할 책이 있다. 이런 책은 조금씩만 끼워 넣자. 네 번째, 4-1. 그중에 첫 번째, 지치지 않고 읽을 수 있다. 오케이. 4-2. 오랫동안 책의 내용을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다. 4-3. 장점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4-3. 책의 내용이 융합되면서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진다. 4-4. 읽을 책을 한꺼번에 30권 고르다 보니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던 이 프로젝트가 아니면 절대 읽지 않았을 책을 고를 수밖에 없다. 4-5. 가방에 한 권, 식당 카운터에 한 권, 거실에 한 권, 침대에 한 권, 언제 어디서든지 10쪽씩 읽을 수 있으니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4-6. 의외로 내용이 또렷하게 기억이 난다. 4-7. 독서의 정체기가 찾아와도 다시금 책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페이지 158페이지 4-8. 이 방법이 아니면 절대 읽지 못했을, 읽다가 중간에 던져버렸을 책을 끝까지 읽게 된다. 4-9. 장사 도중에 짬을 내서 독서를 할 수 있다. 4-10. 매일 꾸준히 해야 하는 영어 공부 관련 책은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다 이 독서법을 실천한 뒤로 끝까지 읽는데 성공했다. 그러네요. 자, 페이지 159페이지. 하루 300쪽씩 한 권을 읽으면 한 달에 30권. 하루 10쪽씩 30권을 읽어도 한 달에 30권이다. 분량으로는 똑같은 독서량이다. 그런데 한 권 300쪽을 계속 읽기는 쉽지 않지만 30권 10쪽씩이라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다. 이것도 방법이네요. 자, 하루에 여러 권의 책을 10쪽씩 읽는 것도 엉망진창의 원리다. 내 머릿속에서 여러 권의 책 내용이 섞여 엉망진창이 된 후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다. 그러네요. 고인 물은 휘저어서 흙탕물을 만들어준 후 가라앉히면 더욱 맑은 물이 된다. 딱딱해진 나의 뇌를 여러 권의 책으로 휘저어야 한다. 당신의 뇌를 깨어나게 하라. 그래요. 이런 방법도 있네요. 네. 페이지 161. 행운은 초반 10분에 오지 않는다.
우리는 점점 마무리 짓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도 괜찮은 시대가 돼버렸다. 핸드폰과 넷플릭스 때문이다. 넷플릭스를 보라. 콘텐츠가 어마어마하다. 우리는 저녁마다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 위해 댓글과 평가 점수를 살피면서 신중히 고른다. 하지만 영화가 시작되면 어떤가? 10분 안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꺼버리고 다른 작품을 찾는다. 행운은 초반 10분에 오지 않는다. 창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다. 창업에도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이 있다. 위기를 넘기고 절정에 달해야 돈이 벌어진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위기 단계에 가기도 전에 포기하곤 한다. 운동을 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우리의 몸은 훈련하는 대로 변한다. 우리의 뇌도 당연히 변한다. 핸드폰에 인터넷이 탑재되면서 바로 검색이 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일초면 정답을 알 수 있으니 생각할 필요가 없는 뇌가 우리 머리에 탑재되기 시작했다. 이런 뇌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 뇌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이다. 세상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런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해도 늘 막차를 타거나 고점에서 물린다.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타이밍이 다르다. 생각 없이 몰려드는 사람과 치고 빠지는 순간이 다르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의 밥이다.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다. 누군가가 돈을 잃어야 누군가가 돈을 딴다. 모든 변화는 느리게 일어나고 모든 성과는 나중에 온다. 우리의 급한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뭔가가 필요하다.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다. 독서를 통해 생각에 느린 근육을 키워야 한다. 느리게 일어나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꾸준하게 뭔가를 지속하다가 마침내 결과물을 얻을 때의 쾌감을 느껴야 한다. 이 쾌감은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었을 때 느낄 수 있다. 어쩌면 독서는 이런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내가 마음 먹으면 밤새워 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육을 밤새워 아령을 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커지지 않는다. 하지만 생각의 근육은 밤새워 한 독서 끝에 아침에 커질 수 있다.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런 쾌감을 느껴야 한다. 느림의 철학을 알 수 있다. 내 삶의 속도를 찾아야 한다. 각자의 속도가 있다. 1년이면 모든 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년을 투자해야 진정한 실력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 짧다고 좋은 게 아니다. 나에게 맞는 시간과 속도가 가장 좋은 것이다. 오직 책을 읽을 때 우리의 뇌는 생각다운 생각을 한다. 책의 호흡을 뇌에 입력해야 한다. 느리고 진지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끝까지 마무리 짓는 뇌를 만드는 방법은 단연코 독서밖에 없다. 스스로 얼마나 중독이 돼 있는지 판단하라. 당신의 판단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책에 맡길 것인지 이틀을 맡길 것인지 선택하라. 그 선택이 생각의 시작이다. 우리 모두 건강한 뇌로 우리를 부자로 인도해 줄 종이 비행기에 올라타자. 독서가 해독제다. 그렇죠. 책 많이 읽는 부분들 정말 좋죠. 책 많이 읽어서 좋은 자양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글입니다. 페이지 166. 책은 동시에 여러 권을 읽어라. 앞서 말했듯이 책은 한 권이 아니라 동시에 다양한 분야를 여러 권 읽어야 한다. 나는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항상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동시에 펼쳐놓고 읽는다. 어떤 분야를 알아야 할 땐 같은 분야의 책을 여러 권 읽어야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땐 다양한 분야를 섞어서 읽는 게 좋다. 책의 내용이 서로 섞여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내가 지구 온난화와 인구의 고령화를 생각하고 가게 위치 선정을 위한 도로의 기능과 건강에 대한 트렌드를 고민하며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 오래갈 수 있는 메밀국수 가게를 창업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책을 펼쳐놓고 창업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단하게 준비한 메밀국수 식당은 코로나 시국에도 매출이 증가하는 힘을 발휘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동시에 여러 권 읽어야 하는 이유는 십족 독서법에서도 말했지만 억만징창의 힘 때문이다. 책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책을 덮고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다. 생각에 잠기는 이유는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이다. 머릿속이 생각으로 엉망진창이 되면 더 이상 책을 읽을 수 없다. 저절로 책을 덮고 생각에 잠기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한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을 때 자신이 꿈꾸던 작품이 탄생한다. 이렇게 탄생한 아이디어로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페이지 168페이지 하단, 모든 결과물은 꿈에서 시작된다. 꿈을 꾸어야 일이 시작되고 결과가 만들어진다. 우리는 너무 조심스럽다. 돈키호테를 보라. 돈키호테는 심지어 이룰 수 없는 꿈인 줄 알면서도 그 꿈을 향해 달려간다. 꿈이란 그런 것이다. 이룰 수 없어도 달려가야 한다. 달려가다 보면 이룰 수 없는 꿈도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검증하고 또 검증해 돌다리인 게 확인됐는데도 계속 두드려보느라 다리를 건너지 못한다. 실패를 무서워하지 말고 실패한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사회고 창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이룰 수 없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해야 한다. 그 사람에게 자극을 받아 나도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당신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꿈꾸지 않는다면, 꿈꾸지 못했다면 독서를 통해 꿈을 꾸자. 책 속엔 수많은 꿈이 있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또한 있다. 늦지 않았다. 돈키호테는 모험을 떠날 때 나이가 50에 가깝고라고 했는데 그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해보면 죽음을 몇 년 남겨놓지 않았을 때였다. 우리는 언제든 꿈을 꿀 수 있고 이룰 수 있다.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된다. 스스로에게 꿈 깨라고 말하지 마라. 우리 뇌는 명령받은 대로 실행한다. 그러니 이렇게 명령해라. 꿈 꿔. 맞아요. 꿈꾸는 분들이 요즘에 참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참 꿈꾸기가 쉽지 않은 사회가 많이 됐죠. 그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나름대로다가 꿈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돈키호테가 예전에는 정말 무모하지 않았나라고 했지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도전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꿈꾸는 거,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에 반영되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글이었습니다. 페이지 170페이지, 책 속에 확신이 있다. 책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기도 하고 삶에 도움이 되는 철학을 깨닫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확신이 없어서다. 확신이 없을 때 사람들은 주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가족에게 물어보고 친구에게 물어보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사람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이렇다. 실패했을 때 본인이 100%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을 것이다. 부모님이 될 거라고 했어. 성공한 선배가 잘 될 거라고 했으니까. 주변 친구들이 괜찮다고 아이디어라고 다들 말했어 라고 생각하며 실패에 대한 책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한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묻지 말라는 것이다. 실패했을 때 내가 100%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실패의 교훈을 오롯이 배울 수 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순간 실패의 값진 교훈을 날려버리게 된다. 실패 후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나 값진 교훈을 얻는다. 그 교훈은 책도 알려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런 교훈을 날려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결정해야 한다. 내가 결정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본인의 아이디어에 맞는 책을 찾아 읽어보라. 위대한 선구자들도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걸 책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페이지 172페이지. 책을 읽고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을 다시 책에서 얻게 되면 저절로 실행에 옮기게 된다. 이 과정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엄청난 재산을 이미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선순환을 통해서 당신이 벌고 싶은 만큼의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책을 통해서 이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엄청 재미있다는 것이다. 인생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인생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 그러네요. 돈을 많이 버는 과정 속에서 행복한 것이지 돈을 벌기를 딱 멈추고 그 다음에 행복한 날들을 사는 게 아니다. 생각해보라. 즐겁게 일하며 돈이 벌리는데 돈 벌기를 멈출 것인가? 절대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즐겁게 일한 후에 통장에 저절로 돈이 들어와 있는 걸 볼 때 가장 행복하다. 그 돈을 바탕으로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면 된다. 하지만 아마도 원하는 삶은 없을 것이다. 그냥 여행 다니고 노는 것은 일시적인 행복이다. 즐겁게 일하며 돈을 벌어보라. 죽는 날까지 누가 말려도 당신은 절대 그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일이 아니라 그 자체가 노는 것이고 그 자체가 즐기는 것이고 그 자체가 행복이다. 일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삶 자체인 것이다. 그런 일을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책을 읽어 나가면 된다. 책, 아이디어, 확신, 실행, 책. 이 선순환의 사이클을 내 몸에 장착하자. 다시 한번 이 독서의 중요성 부분들, 그 다음에 확신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셨네요. 참 읽으면서도 여러분들 또 들으시면서도 많은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페이지 174페이지. 하루 4시간씩 1년 읽으면 생기는 변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주목하기 바란다. 돈이 없어도 탁월한 성과를 내는 일을 할 수 있다. 상상력과 창의력만 있으면 된다. 그렇다면 상상력과 창의력은 어떻게 생기는가? 방법은 독서밖에 없다. 정말 독서밖에 없다. 같은 작품이라도 영어로 보기보다는 책으로 읽어야 상상력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다. 또한 책에 있는 아이디어를 모방하고 따라하다 보면 창의력이 샘솟아 자신만의 아이디어가 생긴다. 그렇다면 돈이 없이 돈 벌 수 있는 경지에 오르려면 책을 얼마나 읽어야 할까? 하루 4시간씩 1년이면 된다. 이 정도는 읽어줘야 내가 변한다. 꾸준함의 힘은 상성을 초월한다. 투자에서 말하는 복리의 마법보다 훨씬 강력함을 갖는다. 이 정도 읽으면 자신의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다. 1년의 노력으로 평생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전공을 하나둘씩 늘려가면 돈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내공이 쌓이면 스스로 알게 된다. 돈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돈 없이 돈 벌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막 떠오른다. 딱 1년이다. 진정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서다. 진정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다. 몰래 하자. 남들 몰래 노력해야 한다. 1년이면 된다. 하루 4시간씩 1년만 독서하며 그 어떤 투자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1년만 책을 읽자. 하루 4시간씩 1년을 읽으면 독서가 습관이 된다. 그렇죠. 이게 근데 직장 다니면서 하루에 이렇게 4시간씩 책 읽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읽어대면 고명환 작가 부분으로 어떻게 성공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뭐든지 간에 꾸준하게 해서 하루에 4시간씩 한다 그러면, 더구나 독서한다 그러면 성공하겠죠. 그러면 좋은 글이었습니다. 페이지 178페이지. 의외의 곳에 답이 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안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된다. 의외로 답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된다. 여러분의 여러 분야의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다. 내가 속해 있는 분야,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돈 벌고 있는 분야의 책만 읽으면 점점 정체된다. 관심 없고 읽기 힘들지만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접하다 보면
의외로 재밌어지는 분야가 있고 그 분야의 책들을 읽다 보면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을 찾게 된다. 즐겁게 일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페이지 179페이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커피숍을 하고 있는가? 앱을 제작하고 있는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 팔고 있는가? 내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책에서 내 사업의 묘수를 얻을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그렇다. 미술사를 공부하다 커피숍의 성공 비결을 알 수 있고 개미의 행동에 대한 책을 읽다가 새로운 앱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내 경험에 의하면 내 전공과 관련된 책에서 얻어지는 아이디어들은 내 일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주고 내 전공과 관련 없는 분야에서 번쩍하고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은 내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이거 공감 갑니다. 그렇죠? 이거를 지금 들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그럴 거예요. 이렇게 읽어드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 해보세요. 정말 이거 참 맞는 얘기예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자기 분야 예외의 책들, 그렇죠? 어떨 적에 저도 막 그 책을 읽다가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잠시 쇼파에 앉아서 뭐 은행이라든지 어디 갔을 적에 이렇게 무심결에 들었던 그 책 속에서 번쩍하는 생각을 가진 경우가 있었죠. 여러분들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이 의외의 곳에 답이 있다. 참 좋은 글이었습니다. 페이지 181페이지. 기승전 전의 마지막 소제목. 나는 돈서관에 간다. 나는 도서관을 돈서관이라고 부른다. 도서관에 가면 돈이 생기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내가 운영하는 식당은 비수기에 접어든다. 좀 한가하다. 이때 나는 돈서관에 간다. 남산 도서관에 가면 입장권부터 뽑아야 하는데 난 그걸 모은다. 도서관 입장권이 내게 돈으로 보인다. 한 장에 1,000만 원짜리 수표다. 난 1년에 100일 정도 돈서관에 간다. 그리고 1년에 10억 매출을 올린다. 10억 매출의 비결은 돈서관이다. 갈 때마다 한 번에 1,000만 원씩 버는 것이다. 그러네요. 자, 페이지 넘겨서 182페이지. 코로나 기간에도 매출이 늘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독서 때문이다. 책을 읽고 책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코로나 시기에도 매출을 늘릴 수 있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책에 담긴 내용들이 다 내가 책에서 배운 것들이다. 독서를 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장사의 비결들이다. 주변에 돈서관을 찾으라. 입장권을 모아라. 한 장에 1,000만 원짜리 수표다. 20억 매출을 올리고 싶다면 200장을 모으면 된다. 하루에 30분이어도 좋다. 오전에 한 번, 저녁에 또 한 번 가서 하루에 2,000만 원을 모아도 좋다. 내 연봉을, 내 매출을 2배로 올리고 싶다면 돈서관에 가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연봉이 매출이 오르기만 기다리면 안 된다. 가만히 앉아 있고 싶다면 돈서관에 가서 앉아 있으라. 책을 읽어도 된다. 책을 안 읽어도 된다. 돈서관에 앉기만 하면 생각을 하게 된다. 책이 읽기 싫으면 자신을 읽어라. 그게 더 좋다. 나는 얼마짜리인가? 얼마짜리가 되길 원하는가? 지금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 더 벌려면 어떻게 하는가? 돈서관에 가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라. 집에서 차에서 던질 때보다 훨씬 빨리 답을 찾을 수 있다. 내가 돈서관에 가는 이유다. 난 겨울이면 돈서관에서 돈을 주우러 간다. 하루에 1,000만 원씩 주워 오는데 안 갈 사람이 있겠는가? 아하, 참 그렇죠. 맞아요. 비수기 때 농촌에서는 새로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집에서 부업인일을 찾듯이 우리 고명환 작가분께서는 비수기의 겨울에 돈서관에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돈을 벌었네요. 자, 여러분,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돈서관에 가는 어떤 좋은, 그래서 또 많은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래서 전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마치겠습니다.